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5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민노총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을 특권 계급으로 대우를 합니다. 민노총과 관련된 법 집행은 민노총에 아주 유리하게 해줍니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도 아주 편파적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일종의 신종 양반 계급입니다. 이 민노총은. 이번 8.15 집회 때도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 대해서는 당국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구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민노총은 강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로 최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확진자, 민노총 출신 코로나 확진자가 당국의 발표에서는 우파단체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로 둔갑해서, 이거 조작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조선일보는 둔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둔갑해서 발표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분노를 잠시 진정시키고 한번 그 경과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여당 소속 단체장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로 둔갑시켜 발표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집회에 다녀온 뒤에도 거의 매일 외출을 했고, 특히 코로나 검사 이후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마스크 없이 외부 활동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행동 자체가 완전히 특권,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평택시청은 22일, 오산시청은 24일 평택 65번 확진자에 관한 정보를 각각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인데 평택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지자체는 A씨의 추정 감염 경로를 광화문 집회 관련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광화문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해 조사 중 4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숫자에는 A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노총 집회 참석자가 우파 집회 참석자로 둔갑되어 가지고 숫자를 플러스 하나를 더 늘렸다는 이야기죠. 보건당국이 말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란 지난 15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된 보수 기독교 단체의 정부 규탄 집회를 가리킵니다. 이날 비슷한 시각 세종대로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종각역 주변에서도 민노총 집회가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2,000명이 참석했는데 2,000명이 기자회견하는 거 봤습니까? 이것은 불법 혐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죠. 불법이죠. 이거. 하지만 정부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만 코로나 의무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가지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해서 검사를 하고 확진 인원을 매일 발표하면서 민노총 집회 참석자는 아예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했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마치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집중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던 A씨도 확진자로 판정나면서 정부가 보수 성향의 광화문 집회만 표적 삼아 코로나 확산 책임의 희생용으로 삼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택시와 오산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장선 시장과 곽상옥 시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15일 종로 민노총 8.15 노동자 대회에 참가했던 민노총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노조 전임자로 밝혀졌습니다. 노조 전임자면 세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귀족 노조 아닙니까?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민노총 집회에 다녀온 뒤에도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21일 오후 2시쯤 평택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A씨는 이를 어기고 다음날 아침 7시 30분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집을 나섰고 동네 주변 야산에 올랐다가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오후 보건당국은 그에게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평택시청은 24일 조선일보가 왜 A씨를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느냐고 질문을 하자 그 이후에 보신각 집회 참석자로 수정을 했습니다. 참 민노총에 대한 이 서비스가 도를 넘습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확진자로 인한 추가적인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가 이 사람 성향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구별해가지고 우파에만 들어붙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말도,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노총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15일 기자회견이라 단정하지 말아달라면서 A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검사를 받은 나머지 조합원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집회 전주에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아차 양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있으면은 거기 소속된 노조원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이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8월 15일 집회에는 나가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기아차 화성공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지난 광복절 민노총은 2,000명을 동원한 노동자 대회를 열면서 기자회견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만은 서울시가 당일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함께 율동에 맞춰 노래하며 구호까지 외치는 명백한 집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집회를 금지한 거 보니까 이거 불법 집회입니다. 그런데도 율동, 노래, 구호, 뭐 이게 시위지, 이게 기자회견입니까? 광화문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렸던 경찰은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충 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 해온 법 집행과 연관되어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자연히 광화문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과연 일반 비율보다 광화문에서 검사를 하니까 뭐 3배, 4배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같아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정리를 해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노총, 지금 대한민국에는 신종 양반 계급이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기 능력에 비해서 특권을 누리는 계급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신종 양반 계급이라고 하는데 기자, 검사, 판사, 그리고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귀족 노조, 이 사람들은 기업인이나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와 같은 권력을 누립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조부터 이 소위 지식인들, 과거에는 유교적 지식인이고 요사이는 좌파적 지식인인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사농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자 그 양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농민 그 밑에 상인 제일 밑에는 공 그러니까 기술자들 좀 이런 사람 사농공상이니까 1등이 선비, 2등이 농민, 3등이 물건 만드는 공, 마지막이 상인. 이렇게 신분을 제약을 하면서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한 500년 동안 나라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경제력이 망가져서 결국은 군사력도 약화되고 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그 전통이 지금 좌파에 의해서 개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이런 특권적 행동을 이 문재인 정권이 방치를 하는데 입만 열면은 평등이고 입만 열면은 공정이고 입만 열면은 정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